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 저 챗봇을 안 켰네요. 잠깐만요. 챗봇을 안 켰습니다. 자, 오늘은 녹한다의 LVGL 13편입니다. LVGL 13편. 오늘 13편에서 제가 두 개의 LCD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제품화된 LCD예요. 이거 여기 있는 조그마한 건 오늘 사용하진 않을 건데 제가 구입한 게 있으니까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오늘 주인공은 바로 요 녀석입니다. 요거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게 4인치인가 3.5인치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요만한 화면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딱 보이죠? LCD 화면이 있습니다. ILI 9341이라고 대략 뭐 똑같은 크기네요, 그죠? 그런 거 보니까 얘는 2.8인치네요. 2.8인치. 하여간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녀석을 딱 뒤집어 보면 여기에 ESP32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발보드는 LCD하고 ESP32가 아예 달라붙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점이 뭡니까? 우리 ESP32하고 그 LCD하고 연결하려면 점퍼 케이블 가지고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해줘도 된다 그 말이겠죠? 내부적으로 배선이 싹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들고 온 거고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요 녀석도 똑같은 거예요. 이미 배선이 싹 다 되어 있는 7인치 LCD 보드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비싸니까 한번 비벼볼 만해요. 한 얼마 들었더라? 한 30 몇 달러 정도 그 투자하시면 이거 구하실 수 있거든요. 알리에서. 물론 국내에는 팔지 않습니다. 팔지 않거나 구하려면 엄청나게 비싸던가.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7인치 LCD 화면이고 딱 뒤집어 보시면 여기 ESP32가 붙어 있죠. 그리고 이쪽에 USB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 리셋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구동시키기 위한 기타 등등의 회로도 LCD하고 ESP32하고는 내부적으로 이미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내부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면 온습도 센서 같은 거 어디 꽂으란 말이냐? 여기에 보면 확장 커넥터가 있어요. JST 피치가 1.25짜리 커넥터가 여기 붙어 있는데요. 요거 3개를 통해 가지고 ESP32의 핀 몇 개가 밖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꽂으면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 연결하는 커넥터는 그럼 어디 있느냐? 여기 하나, 둘,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그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본으로 동봉해주는 커넥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 커넥터는 자, 제 손가락 잘 따라오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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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군데 중에 한 군데에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쓸 수 있는 커넥터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역할을 하는 핀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이 핀을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꽂게 되면 ESP32의 내부에 있는 핀 중에 어딘가를 여기 이렇게 꽂아다가 쓸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딱 그 느낌만 받으면 되겠어요. 그럼 이거 기왕 주는 거 개수에 맞게 주면 참 좋을 텐데 왜 한 개밖에 안 줍니까? 그거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사니까 한 개 들어있었어요. 그럼 제가 오늘 이거를 들고 온 이유가 사실 이 커넥터를 쓰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요 통에도 요 커넥터가 한 개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제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요거를 여기다 제가 딱 꽂으면 제가 핀 8개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수순으로 일단 접근을 할 거냐면요. 1번 제가 이 LCD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좀 낯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팔아먹으려고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격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얘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전략적으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2번, 그 코드를 업로드 하려면 기본 템플릿 코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LVGL 템플릿 코드.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코드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 코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만 소개를 해드리고 그때부터는 바로 활용에 들어갈 거예요. 카메라 초점을 안 맞췄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방송 준비가 좀 잘 안 돼 있네요. 자, 잠시만요. 초점을 좀 이렇게 맞춰주고. 그리고 나서 그 템플릿 코드 이용해가지고 헬로월드 예제를 띄울 겁니다. 잘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예시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시급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계속 봐도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한글이 깨집니다. 이 한글이 깨진다는 문제는 어떤 의미냐면 한글 자체가 표현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출력이 되는 한글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한글도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요 녹한다의 LVGL에서는 녹한다라는 이 세 개의 글자 중에 다자 빼고 녹하고 칸자는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찾아보니까 나름대로 해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4번 예제를 만들 겁니다. 뭔가 이 7인치 LCD 가지고 해볼 수 있는 재미난 예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찰스님 반갑습니다. 그 방송 시작 전에 부정 출발하셨기 때문에 1등으로는 인정 안 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SSS님 반갑습니다. 금메달입니다. 짝짝짝짝짝짝 환영합니다. 등설애님 반갑습니다. 은메달입니다. 짝짝짝짝 환영의 박수. JE1님 반갑습니다. 3등입니다. 동메달. 이렇게 이제 싹 다 오셨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한 게 있네요. JE1님께서 병장으로 진급하셨습니다. 병들 중에 짱 아닙니까? 병짱 축하드립니다. 금메달 기념 따봉 쌍따봉 하나 드리고 그리고 제2원님께도 따봉 한 개 드리고 자 원따봉 앞으로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요 LCD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정보를 먼저 좀 보면요. ESP32 S3가 달려있어요. ESP32하고 S3하고는 다른 애입니다. 저 이전에 해봐서 아시죠?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갤럭시 S1하고 갤럭시 S8하고 다른 거잖아요. 숫자가 크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좋은 게 장착되어 있더라. 그리고 알리에서 구입했습니다. 검색하시면 되겠고 검색 키워드는 요거예요. ESP32 8048S070 이렇게 치시면 아마 검색이 될 겁니다. 그리고 LCD하고 ESP32가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연결 안 해도 돼요. 그냥 바로 꽂아가지고 쓰면 되는 겁니다. 정전식 터치가 적용되어 있고요. 화면 해상도는 800x480 픽셀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연결할 수 있는 GPIO가 몇 개 안 되는데 이게 왜 몇 개 안 되냐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LCD의 해상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SPI 통신으로 커버가 안 되고 병렬 통신으로 LCD를 ESP32가 구동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병렬 통신이기 때문에 시리얼 통신, SPI 통신, 뭐 I2C 통신 다 이렇게 데이터를 일자로 쫙 세워가지고 쏘고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클락 줘가지고. 근데 요거는 아예 그냥 통신 채널을 여러 개 쫙 병렬로 두고 동시에 고속도로 톨게이트처럼 빠바바바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핀이 디지털 핀 상당수가 통신에 활용된다. LCD에 할당됨. LCD가 너무 커가지고 재구동시키는데 디지털 핀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그 GPIO는 몇 개 되지 않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별 필요 없지만 저도 별로 필요 없어요. SD 카드와 또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웨이브 파일 디코더가 달려 있어요. 그 모듈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스피커를 연결하면 사운드를 재생할 수 있는 모듈이 내장되어 있는데 이 녀석들도 많은 핀을 차지한다. 내부적으로 얘네들이 다 배선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안 쓸 것 같으면 GPIO로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핀들이 밖으로 빠져나와 있지는 않더라. 그래서 쓸 수 있는 핀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회로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자, 이게 쓸 수 있는 GPIO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조그만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제 마우스 잘 따라오세요. 제 마우스 여기 왼쪽 제일 위에 있는 거 커넥터 P2라는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P2. 자, 여기 P3, P4, P5입니다. 그리고 LCD 뒷면을 제가 크게 키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여기에도 적혀 있으니까 별로 상관없어요. 이 초점이 잘 안 맞네요. 자, 여기 P2 보이죠? P2는 핀 4개가 있어요. 13번, 12번, 11번, 19번 4개 있죠? 그리고 P3에는 20번, 19번, 18번, 17번 이렇게 4개 있습니다. P4에는 18번, 17번, 3.3V GND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거 눈치채셨나요? 17번, 18번은 여기도 있고 17번, 18번은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핀들이 다 쓸 수 있는 핀이 아니라 똑같은 핀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감안해 주셔야 되겠고 번호가 같은 거는 같은 핀인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3.3V GND 17번 17, 18 뭐야 이거 왜 두 개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이거는 커넥터 타입이 다른 거네요. 여기 좀 처음 보는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스피커입니다. 여기다가 스피커 꽂으면 요 아래쪽에 요 네모난 까만 색깔 보이죠? 요게 사운드를 ESP32가 그 웨이브 파일을 넣어주게 되면 소리를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라고 돼 있어요. 맥스 머시기라 돼 있는데 그거 제가 조금 이따가 회로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랄랄랄랄라 하고 요거는 아예 그냥 여기는 USB 커넥터 사용하지 않고 뭔가 하드웨어 시리얼 통신, 그러니까 아두이노의 0번 1번 필 사용하듯이 ESP32의 디버깅을 하기 위한 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 없다, 그죠? 왜냐 USB 꽂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다지 중요한 핀은 아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핀은 하나, 둘, 셋, 이거 3개인데 P2, P3, P4더라. P2, P3, P4. P5는 뭐지? 이게 P5구나. P5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커넥터 자체가 없으니까. 박상성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우리 핀 개수를 한번 셀라보도록 할게요. 자, 19, 11, 12, 13 4개 온전하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17, 18, 19, 20인데 19번은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4개, 여기 3개니까 총 7개죠. 그리고 17번, 18번 중복, 17번, 18번 중복이니까 쓸 수 있는 핀은 총 7개다. 지금 이 보드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핀은 최대 7개더라.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알리에서 딱 구입하실 검색 페이지, 구입 페이지 가보시면요. 압축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압축 파일을 푼 게 요거예요. 데모 코드가 이렇게 아두이노 데모 코드가 있고요. 근데 이 코드 가지고 LVGA를 구동시킬 만한 어떤 힌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이 코드의 근원이 여기 어딘가에 그 답이 있더라. 그것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보고 제조사에서 나온 매뉴얼을 보고 녹한다가 저걸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겁니다. 스케매틱 회로도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그럼 어떤 측면에서 보여드릴 거냐?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살짝 볼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ESP32 본체입니다. 네모난 거, 그 조그마한 거에 핀이 총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핀이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여기에 다 뭔가 연결이 돼 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쪽에 제 마우스 따라오시면 요게 LCD 연결되는 핀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LCD 연결 커넥터예요, 저게. 그럼 여기 하나하나에 지금 숫자가 적혀 있는데 ESP32하고 뭔가 커넥션을 이루고 있더라. 핀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핀 개수가 그래서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거는 터치 모듈이에요. 터치 모듈이 내장되어 있는데 터치 모듈은 I2C 통신을 하고요. 여기 보이죠? SCA라고 SDA라는 용어가 나오면 I2C 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0번하고 19번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요 19번 핀은 터치의 SDA 핀인데 아까 요 보면 19번 여기 밖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터치 쓸 때는 요 19번 핀은 GPIO로 쓸 수 없다라는 말인 것 같죠? 한 개 줄어들었습니다. 7개에서 6개로 줄어들었죠. 19번은 쓸 수 없는 거예요. 19번 핀은 터치 모듈의 SDA 핀이므로 내 임의로 디지털 핀이나 아날로그 핀으로 사용할 수 없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쟤랑 I2C 통신은 병렬 통신이기 때문에 I2C 통신을 목적으로 연결하게 되면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핀을 임의로 다, 20번도 해당이 되네요. 20번. 20번도 아까 여기 있었죠?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20번도 쓸 수가 없네요. 19번하고 20번. 터치, I2C 핀, SDA가 아니라, I2C, 터치 모듈이 사용하고 있는 I2C 핀이므로 임의로 쓸 수 없더라. 그럼 이제 2개가 줄었으니까 5개 쓸 수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이쪽 부분은 전원부예요. LCD를 구동시키기 위한 전원부인데요. 얘네들이 이거를 만든 회사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이런 걸 뭐라 하죠?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자료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가지고 보시면 치수 사이즈하고 부품 종류 이런 게 한 개도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돼 있다라는 말인 거겠죠? 우리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최광용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쪽이 맥스 98357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사운드를 재생하는 모듈이에요. 이미 내장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덕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얘가 17번하고 18번 핀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잠깐 방송이 끊어졌었네요. 이거는요,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잘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는 이거 다 봤습니다.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거 없어요. 자, 다음. 이제 여기를 딱 보면 요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 부분이 SD 카드 관련된 부분인데요. 10번, 11번, 12번, 13번을 쓰고 있다네. 이거 밖으로 나와 있었네. 그럼 아까 우리 밖으로 나와 있는 핀 잘 보시면 11, 12, 13번 여기 있었잖아요. 11, 12, 13번. 11, 12, 13번이 SD 카드에 할당이 돼 있는데 우리 SD 카드 사용 안 할 거면 11, 12, 13번을 쓸 수 있다. 이 말하고 같은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 또 메모하겠습니다. 자, 11번, 12번, 13번 핀은 SD 카드에서 SPI 통신에 적용되어 있는데 SD 카드를 사용 안 할 경우 내가 임의로 활용할 수 있음. SD 카드를 쓰는데 이 핀을 쓰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상황인 거고 SD 카드를 기능을 포기할 경우에는 저 핀을 내가 LED 켜고 끄고 온습도 센서 값받아 드리고 이런 데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방가르 TV님 반갑습니다. 강민님 반갑습니다. 자, 다음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쪽에 보시면 이게 얘 뭐지?
이거는 USB 커넥터네요. USB-C 타입이에요. 이것도 좀 여기 메모해놔야 되겠네. LCD의 그 좀 특징 포인트. 자, 9번. 이 USB-C 타입의 커넥터를 사용하더라. 그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CH340이라고 되어 있는 칩이 달라붙어 있는데요. 이게 그 프로그램 업로드하고 ESP32하고 컴퓨터하고 통신할 때 뭐라 하죠? 그 이름을 UART 모듈이라고 해야 되는가? 하여간 컴퓨터하고 통신하려면 저 칩이 있어야 되는데 이 CH340이 달려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통신 칩으로 CH340 칩을 사용하더라. 근데 이 CH340 칩 사용할 때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인식하지 않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어떤 제품들은요, USB 커넥터를 컴퓨터에다가 딱 꽂아주면 윈도우 7 이상부터는 자동으로 자기가 드라이버 설치를 해요. 인식해가지고, 이거는 뭐 웹 카메라다. 알아서 다운받아가지고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CH340 칩이 들어간 아두이노는 컴퓨터가 인식을 하지 않아요. 드라이버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는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시면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으니까 CH340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됩니다. CH340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설치할 것. 그런데 내가 이거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방법은요.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아두이노를 써본 적이 있다. 그럼 아두이노 우노 제일 저렴한 보드가 CH340 보드니까 아마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이 없다면 설치하셔야 되겠고요. 대박킹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요셉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대박킹님께서 일병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군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좀 전에 그 인터넷이 잠깐 끊어졌어요. 요 방송이 끊어졌는데 지금은 속도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조금 불안정한 것 같아서 좀 불안하네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회로는 프로그램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회로인데요. 뭐 그런 거는 좀 궁금해하실 필요 없고 나머지는 이제 별로 중요한 거 없네요. 그럼 지금 여기서 딱 봤을 때 쓸 수 있는 핀이 19번 못 쓰죠, 그죠? 그리고 19번, 20번 못 쓰고 쓸 수 있는 게 11, 12, 13, 17, 18 이렇게 총 5개의 핀이 있더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총 5개인데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 잘 보세요. TPINT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핀이 있거든요. 얘가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어렵죠? 좀 어렵죠?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아까 제가 뭐라고 불렀냐면 터치 모듈의 커넥터거든요. 저게 터치 모듈의 커넥터의 TPINT가 여기 달라붙어 있어요. 그럼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TPINT라는 저 터치 모듈의 커넥터가 ESP32의 18번 커넥터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말하고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래서 18번 핀을 쓸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ESP32가 있고요. 18번 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모듈이 있는데 터치 모듈의 INT 핀, 인터럽트 핀이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얘 연결되어 있으니까 쓸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 회로도 잘 보시면 얘하고 18번 핀 사이에 0ohm짜리 저항이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0ohm짜리 저항이 붙어 있다. 그래서 이 0ohm짜리 저항의 어떤 존재 의미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해석해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 아까 밖에 나와 있는 핀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제가 18번 핀을 쓴다. 그러면 18번 핀도 여기 연결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0ohm짜리 저항이 마치 내가 이 터치 모듈을 쓸 때는 이 0ohm짜리 저항이 이거를 연결 가능하도록 해주고 다른 핀도 동시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아닌가. 녹한다는
전자전기 회로 뭐 이런 전공이 아니라 가지고 정확히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대략 눈치껏 보니까 이 회로의 의미가 18번 핀에 뭔가 장치를 해놨으니까 내가 쓸 수 있다. 그리고 제가 18번 핀에다가 LED 꽂아가지고 온오프 해보니까 되는 것까지는 한번 확인해봤어요. 그래서 된다라고 그냥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8번 핀도 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근데 뭔가 연결이 이미 되어 있긴 있어요. 18번 핀은 그 터치 모듈에 인터럽트 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인터럽트 핀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도 내가 안 쓰면 그만이거든요. 그럼 이 인터럽트 핀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라고 하면 제가 눈치껏 보건데 터치가 딱 발생을 했어요. 지금 터치가 감지가 딱 됐습니다. 그러면 보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 지금 터치 감지됐는데 인터럽트 루틴 실행할래 말래. 근데 지금 LVGL 코드는 터치가 감지되면 인터럽트가 실행되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터치 좌표가 감지되면 LVGL이 좌표 받아가지고 위젯 구동시키고 이렇게만 돼 있고, 혹시나 내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거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LCD에 백라이트를 켜고 끌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백라이트가 꺼져 있습니다. 슬립 모드예요. 제가 여기다가 터치를 딱 하게 되면 터치 인터럽트가 발생해가지고 보드에다가 지금 터치가 발생됐으니까 LVG라고 상관없는 거예요. 터치가 발생됐으니까 화면에 백라이트를 켜라 이런 명령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실제로 되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 INT 핀은 사실상 연결은 되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핀이니까 또한 쓸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명석이님 인사를 드렸던가요? 반갑습니다.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회로도는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의 결론은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핀이 총 5개더라. 17번, 18번, 11번, 12번, 13번 이렇게. 근데 다 17번, 18번 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고 11번, 12번, 13번 되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LED 5개 조금 있다가 달아가지고 ESP32가 다 구동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다 드렸고요. 자, 이제 7인치 LVGA를 작동시키기 위한 이론적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녹한다가 미리 준비한 7인치용 LVGL 프로젝트를 준비한다. 이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끝나면 압축해가지고 올려드릴 거예요. 자, 여기 녹한다 언더바 7인치라는 이름으로 제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고요. 소스에 보시면 여기 touch.h라고 된 게 있는데 터치 모듈 관련된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쪽은 뭐 GT911이라고 된 이게 그 터치 모듈의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 가지고 제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다른 거와 비교해 봤을 때 코드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벌써 이미 위쪽에 어마무시한 코드들이 막 달라붙어 있는데요. 녹한다가 딱 작동되도록 다 세팅을 해놨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염려를 안 하고 일단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헬로월드 예제를 한번 구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카툴에서 헬로월드 그러니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본 예제를 작화해서 작화하기. 그리고 3번 그 보드와 컴퓨터를 USB-C 커넥터로 연결할 것. 그리고 여기 중요합니다. 연결했을 때 그 인식 포트가 인식되어야 한다. 요것에 대해서 제가 또 잡아줄 거니까 일단 이렇게 적어둘게요. 그리고 프로젝트에 작화 툴에서 만든 UI를 넣어주고 포함시켜주고 컴파일해서 업로드한다. 5번 그 결과물을 확인한다. 요런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로 우리가 접근하면 되겠는데요. 1번은 이미 돼 있고 이제 자카툴도 쓰려면 프로젝트를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화면 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LCD의 해상도는
800 곱하기 480이므로 새로운 그 작화 툴 프로젝트를 생성한다. 자, 스퀘어 라인 켜시고요.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제가 이미 여기 만들어 난 대로 요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네임 크리에이트 누르시고요. 아두이노 선택하시고 요거 누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 프로젝트 이름하고 막 사이즈하고 여기 설정해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크리에이트 누르시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값이 뭐냐면 요거라는 겁니다. 레졸루션 800에 480 가로 모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800에 480 그리고 로테이션은 0 오프셋 0 이거 손댈 필요 없어요. 그냥 기본값입니다. 칼라가 32라고 돼 있을 건데 16비트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테마를 제가 다크로 바꿔놨어요. 테마 다크. 저는 까만 화면에 흰 글씨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테마 다크로 바꿨다. 화이트로 해놓으려면 화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프로젝트를 이렇게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뭐 테스트했던 거니까 좀 지우고요. 추승주님 반갑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만든 거요? 제가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었었나요? 컨베이어 벨트 시리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코드는 제 블로그에 가시면 다 있어요. 저는 모든 코드를 다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제 블로그 여기 화면 왼쪽 저 아래쪽에 가시면 블로그 주소 있잖아요. 저 들어가셔가지고 컨베이어 벨트 검색하세요. 그러면 아니면 제가 아두이노 몇 편에서 했는지 그 편 번호를 찾든지 그러면 그 해당하는 거의 코드가 거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녹한다는 비밀이 없는 사람인 걸로. 자, 그러면 여기 7인치 화면 정중앙에다가 글자를 쓸 건데요. 일단 지금 오늘은 제가 한글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지금은 영어로 하겠습니다. 녹한다의 퍼스트 이그젬플 이렇게 하겠습니다. 녹한다의 퍼스트 이그젬플 이게 요 화면에 뜨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익스포트 UI 파일을 뱉어내겠습니다. 아니다. 아예 그냥 여기서 한글 적용할까? 자, 제가 한글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알려드렸었는데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를 하겠습니다. 지금 1번 됐고 2번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서 한글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비아카툴에서 폰트 누르시고 이거를 하기 이전에 에셋 폴더에다가 폰트가 이미 하나 들어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TTF인가? 그 폰트 파일 확장자명이 있거든요. 그 다운로드 받으시든지 아니면 윈도우의 폰트 폴더에서 하나 찾아내시든지 해가지고 에셋 폴더에다가 넣어주시고 그리고 폰트의 이름을 짓습니다. 뭐 저는 지금 폰트 1이라는 폰트 1, 2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럼 폰트 1이고 에셋에서 그 폰트를 선택을 합니다. 내가 만들 폰트. 그리고 폰트 사이즈 설정하시고 여기에 코리안 선택하시면 이게 한글이 들어가 있는 폰트이기 때문에 한글이 여기 출력이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폰트 1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제가 인스펙터 창에서 여기 있는 라벨 1에다가 제 마우스 잘 따라오세요. 스타일의 텍스트에 폰트를 폰트 1으로 선택하게 되면 방금 생성한 자카툴로 생성한 폰트가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한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한글 폰트가 아닌 경우에는 한글이 무조건 이렇게 깨지게 될 겁니다. 그럼 한글 폰트니까 한글 되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 여기에 녹한다라는 글자를 제가 쓰고 싶어요. 자, 녹한다. forever. 그러면 녹하고 칸자는 지금 표기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요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LVGL에서 한글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 V2, V1은 이전에 했었어요. 이전에 녹한다가
한글 폰트 적용법을 안내를 했는데 전체 한글이 표기되는 게 아니었다. 예를 들어 녹한다의 녹하고 칸 두 글자는 표기되지 않는다. 화면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글 전체 영역을 그 폰트에 포함시킨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2번, 내가 원하는 글자만 포함시킨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자, 2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부터. 그럼 자카 툴에 제가 두 개의 폰트를 이미 만들어 놨어요. 폰트 1이라고 한 거는 지금 똑같이 나눔 고딕이라는 폰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나눔 고딕의 사이즈가 16입니다. 높이가 16 픽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얘는 높이가 64입니다. 높이가 64 픽셀이라는 거죠. 그럼 당연한 얘기겠지만 제가 여기서 폰트 2를 고르게 되면 이거는 내가 그걸 적용을 해놨구나. 이거는 제가 지금 할 말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방금 녹하고 칸자가 나왔다 그죠?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거 이전에 한글의 범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니코드에서 한글 전체의 범위는 자 16진법이죠. 0xAC00부터 0xD7A7까지 그 완성형 한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니코드에서는. 이건 어떻게 할당이 되어 있는 거냐면 한글이 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있고 간 있고 받침이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가잖아요. 갈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한글을 가부터 히읗 학 쭉 하면 가부터 히읗까지 쭉 일자로 쫙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씩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니는 몇 번, 너는 몇 번, 너는 몇 번, 너는 몇 번, 너는 몇 번. 순서를 일자로 줄을 쫙 세워가지고 번호를 하나씩 매겨놓은 방식을 지금 유니코드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UTF-8로 인코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글은 조합형 글자잖아요.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이 된 초성의 기역, 모음의 아, 종성의 이응 하면 강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쓰는 거를 우리 조합형 한글이라고. 얘는 그냥 완성형 한글이라 해가지고 가부터 쭉 일자로 세워가지고 번호를 매겨놓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뭐냐면 어떤 조합에 의해서 글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한글 고유의 어떤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성에 대한 데이터, 중성에 대한 데이터, 종성에 대한 데이터, 요거 가지고 조합을 해내면 얼마든지 글자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완성형 한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예를 들어 뭐 망이라는 글자가 있다. 이 망이라는 글자가 순서상 볼 때에 어떤 자기 번호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요 번호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생성이 된 번호가 아니라 일자로 순서를 매긴 거에 번호에 불과하게 되는 거니까 가와 비례해 가지고 뭐 어떤 곱하고 나누고 뭐 이렇게 하면 얘를 찾아낼 수가 있냐?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지금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모든 한글의 시작 지점부터 제일 끝나는 글자가 히읗에 이가 모음의 제일 끝이죠. 이에 이런 글자가 적히나? 이 글자가 제일 끝에 있겠죠. 히읗, 히응. 이 받침 히응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한글을 쭉 이렇게 순번대로 매겼을 때 그 번호가 요 범위 안에 전부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범위 안에. 그럼 지금 dom준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LVGL의 폰트 매니저, 폰트 제너레이터는 표현하고자 하는 글자의 범위를 입력해주면 그 폰트를
모두 저 비트맵으로 변환한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디폴트로 하게 되면 빠지는 한글이 있는데 모든 한글을 다 포함을 시켜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냐면 자 폰트 매니저에 여기 레인지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요 레인지는 아스키 코드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0x20부터 0x7f까지는 그 키보드로 칠 수 있는 숫자, 특수문자, 영어 소문자, 대문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 범위는 기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거를 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콤마 찍고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뒤에다가 콤마 찍고 0xac00 빼기 0xd7af라고 하면 한글 전체를 다 내가 LVGL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크리에이터 누르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가지고 폰트가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리고 제가 폰트를 64로 바꿔가지고 큰 폰트도 필요하니까 64 폰트도 요렇게 해가지고 크리에이터 하시면 모든 한글이 포함된 높이가 64인 폰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은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일단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제가 완성된 폰트를 여기 이미 백업을 하나 해놨는데요. 16짜리 폰트를 만들게 되면 지금 요 사이즈 보세요. 3.2메가입니다. 한글 폰트만 사이즈가 3.2메가예요. 64로 만들면 사이즈가 30메가입니다. 그럼 이 30메가라고 하는 이 사이즈는 ESP32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숫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한글 전체를 포함하게 되면 용량이 굉장히 커진다. 일단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글 전체를 포함하게 되면 용량이 너무 커진다. 그럼 하나 생각해 볼게. 과연 전체 한글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서 이게 질문인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LCD 화면에 뭔가가 글자 한글이 출력이 될 건데 이런 글자도 지금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또는 뭐 박은 쓸 수 있으니까 쌍디귿의 리을기역 이런 글자 우리가 화면에 절대로 등장할 수 없는 그런 글자들까지도 메모리에 다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용하는 빈도가 현저하게 낮은데도 우리 전체 인코딩한 이 글자에 요만큼밖에 지금 사용 안 하는데 요만큼 나머지는 사용 안 하는데도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배드 케이스입니다. 안 좋은 배드 케이스고 7번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내가 표기되기를 희망하지만 표기가 안 되는 한글을 선택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요것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 7번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다시 가가지고 다시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방법을 지금 안내해 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서 폰트 1을 선택하니까 지금 녹자가 지금 안 나오잖아요. 제 목표는 녹한다의 녹자가 저기 화면에 나오기를 희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이 여기에 또 적어 드릴게요. 자, 8번. 내가 표기되기를 희망하는 글자의 유니코드를 찾는다. 그럼 유니코드는 제가 여기 펼쳐놨어요. 요 주소를 제가 여기 링크 해드리겠습니다. 나무위키. 요 주소로 가셔가지고 제가 펼치고 있는 이 화면이거든요. 녹자의 아스키 번호를 찾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죠. 녹자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 녀석의 번호가 뭐냐면 왼쪽부터 출발합니다. 요 녀석이 쭉 있는 요쪽으로 가가지고 B17 그리고 위쪽으로 갑니다. B. 그럼 요 녀석의 번호는 B179가 되는 거예요. B179. 그런데 16진법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0xB179. 요게 녹자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를 딱 가지고 가서
폰트에 자 폰트 1을 딱 눌러줍니다. 여기에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유지하고 콤마 찍고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녹자라는 겁니다. 하고 다시 모디파이 눌러줍니다. 녹자 나오는 거 보이죠? 녹자 나왔죠? 자, 이번에는 칸자를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칸자. 칸은 C278이네요. 이게 칸자라는 거겠죠? 가지고 가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모디파이 눌러야 되겠죠? 그러면 기본으로 글자가 안 나오는데 내가 나오기를 희망하는 글자는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여기다가 콤마 찍고 하나씩 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여기도 넣어주고 폰트 2에는 이 왜 지금 다 들어가 있냐? 자, 얘는 다 들어가 있는 글자네요. 모디파이. 그러면 큰 글자도 역시나 요 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노칸다 포에버. 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글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끝이 난 겁니다. 내가 간장게장을 입력을 하고 싶은데 간자가 예를 들어 안 나온다. 그럼 여기서 간자를 찾아가지고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회개한 글자는 우리가 쓸 일이 없잖아요. 요런 거 화면에 글자가 등장할 이유가 없는데 대부분의 글자가 등장 안 하는 글자가 많거든요. 특히 키읔 쪽에 보시면 사용 안 하는 글자가 대부분입니다. 쌍화차님이 전곡을 찌르셨네요. 제가 심볼이 뭔지 의미를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알아서 해결하시고 해결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했던 그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볼이 뭘 의미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한글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용덕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글자를 심볼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쌍하고 렉하고 쪽하고 뭐 이런 거 왜 들어있죠? 아니 그런 간단한 방법이 자 쌍화차님의 말씀해 주시는 방법대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거 그대로 두고 자 폰트 1에서 이거를 지우면 이제 다시 안 나오겠죠? 그냥 폰트 2로 작업해야 되겠다. 잠시만요. 자, 요렇게 딱 지우게 되면 안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심볼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글자만 지금 화면에 나온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상한데? 이거는 뭐죠? 3하고 몰라.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끄트머리에다가 이렇게 쭉 가서 녹하고 칸자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녹하고 칸. 되네요. 이렇게 이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조그맣게 적어놔야지. 심볼 부분에 원래 있던 거 유지하거나 다 지우거나 하고 표기 안 되는 글자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음. 쌍화차님. 이 방법이 더 편리한 방법이네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군요. 좋아. 그러면
녹한자를 여기하고 폰트 2하고 폰트 1에 다 넣어놨겠습니다. 근데 여기 입력창이 조금 좀 안 좋네요. 저 밑으로 가가지고 녹한. 지금부터는 이제 녹한다를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UI 파일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한글 얘기는 끝났고요. 여기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UI 파일을 이제 뱉어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에 UI 파일을 포함시켜 주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 UI 파일이 이그젬플 7인치라는 폴더 요 안에 싹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경로 알아서 지정해 주시고, 작가 툴에서 라이브러리에 UI 안에 소스 안에 있는 거 싹 다 지우고요. 코드는 메인 코드는 건드릴 필요 없고 그대로 시원하게 잡아놓으면 되겠죠. 자, 드래그 앤 드롭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USB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USB 연결하는 이런 건 안 중요하니까 제가 연결해 놓겠습니다. 컴퓨터에 그냥 꽂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꼽는 구멍도 한 개밖에 없으니까 헷갈릴 일도 없습니다. 딱 꽂아주시고, 그리고 업로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미 업로드 버튼을 눌렀지만 이 플랫폼 IO 개미 대가리 누르시고 디바이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형식으로 뭔가 포트 번호가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CH340이라고 된 게 이렇게 안 나오거나 아니면 unknown device나 뭐 no name 이런 식으로 뭔가 인식이 안 됐다는 뉘앙스로 나오게 되면 CH340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 된 거니까 설치를 하시라는 말이 아까 그거예요. 꼽았는데 인식이 안 되면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 되더라. 그 어디 적어놨었죠? 어딘가 적어놨던 것 같은데 어디 적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있네요. 자, CH340 안 돼 있으면 설치할 것. 드디어 녹한다라는 글자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쌍화차님도 사용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알아내셨네요. 좋습니다.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빡빡빡빡 앞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 코드가 근데 맞다, 주의사항이 있다. 주의사항. 녹한다의 7인치 VS 코드 프로젝트 유의사항. 지금 7인치 보드는 ESP32 S3 보드가 적용되어 있고, VS 코드에서는 S3 보드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보드 선택이 모든 보드가 ESP32 보드 종류 중 일부 샘플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7인치 보드에 있는 ESP32의 상세 스펙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검색하고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INI 파일을 생성했으나 완벽하게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VS 코드에
그 보드 종류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여기 플랫폼 io.ini에 나름대로 여기 세팅을 해놨어요. N16R8 그 보드하고 다른 겁니다. 제가 정전식 터치할 때 사용했던 그 보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거고 얘는 걔보다는 한 급 낮은데 구체적인 스펙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녹한다 임의로 했음 정확하지 않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전체 메모리의 사용량이라든지 뭐 어떤 성능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설정을 더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누락이 되어 있을 수 있음. 스스로 알아내서 해결해보기. 제가 만든 프로젝트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제가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문제가 발견이 되면 저와 함께 해결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문제 상황이 있어야 그게 문제다라고 해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동작하더라 이거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잘 동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녹한다의 프로젝트를 활용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음. 이해되시죠? 이제 컴파일 끝났습니다. 됐죠? 헬로월드 예제도 만들어졌습니다. 녹한다 포에버. 화면 크고 시원하고 좋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해상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면이 깨끗해요. 앞에 있는 거는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화면이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장해야 될 게 이거 저장하고요. UI 파일 메인 코드 저장. 메인 코드는 뭐 바꾼 건 없지만 그냥 세트를 맞춰 두겠습니다. 의미는 없지만. 그리고 프로젝트가 플랫폼 IO에 들어있으니까 요 안에 요놈 나중에 제가 압축해가지고 블로그에다가 올려둘 테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재미난 예제들을 한번 만들면 되겠네요. 이제 여기까지 다 됐고 방금 보신 게 예제 1번이었습니다. 자, 예제 1번 화면 정중앙에 녹한다 포에버라는 문구를 출력하시오. 그러니까 이 예제는 작동이 잘 되냐 안 되냐를 확인해보는 그런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제 2번 7인치 LCD의 GPIO가 잘 작동하는지를 LED 5개를 연결해서 확인해 보시오. 그럼 하는 김에 LED 5개 켜고 끄는 화면 만들어 가지고 켜고 꺼지는지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작가 툴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스위치로 할까요? 스위치는 생각보다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써봅시다. 자,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화면이 크니까 뭐 크게 만들면 되죠. 이거는 GPIO 11번 핀에다가 11번 핀 한글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고 고운 우리 한글만.
핀자가 또 안 적히네요. 핀자도 등록해줘야 되겠네. 핀. 이게 딱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잡아 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핀자가 이제 적히겠죠? 됐어. 좋네요. 근데 참, 이거 좀 화면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자, 좀 이렇게 답답해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 좀 이렇게 손이 조금 느리거든요. 자, 그럼 쓸 수 있는 게 11번, 12번, 총 5개였죠. 13번, 그리고 17번, 18번. 그래 딱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균등한 간격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184, 그러면 80 정도로 유지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180에 있고, 얘는 마이너스 100에 있고, 얘는 마이너스 20에 있고, 얘는 그럼 80도 더해지니까 60에 있으면 되겠죠? 60, 140. 그리고 x 값을 다 이렇게 통일시켜주면 그게 얼라인 된 거 아니겠습니까? 따따따따 이렇게 맞춰주고, 스위치도 자, 얘가 있는 위치에 맞춰가지고 아, 100, 180, 100이구나. 마이너스 20, 60, 140. UI 끝났네요. 자, 잡아놓고. 컴퓨터가 오늘 좀 컴퓨터가 이상한데요. 그럼 요 안에 UI.c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라벨하고 스위치하고 들어있겠죠. 그럼 지금 제가 전역 변수 자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 전역이라고 된 이 부분에다가 제가 전역에다가 뭔가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샵 define LED1은 11번 이렇게 해가지고 5개를 넣겠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11, 12, 13, 17, 18 맞죠? 11, 12, 13, 17, 18 그리고 요거 다 출력으로 해야 쓸 수 있으니까 셋업 위치는 여기로 하겠습니다. 핀 모드 LED1 아웃풋 전부 다 출력으로 해주고 코드부터 해놨고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를 줘야 제가 쓸 수 있으니까 이벤트를 등록을 해줘야 되겠네요. 빼먹었죠. 그럼 스위치 1에 add 이벤트를 하나 넣어주는데 클릭이 아니라 아마 value changed가 맞겠죠. 그럼 저 LVGL 매뉴얼 다큐먼트 보면서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설명서를 보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스위치 여기 그리고 제가 스위치 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코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스위치를 여기서 했네. 좋아 됐고
자, 스위치의 이벤트는 value changed가 기본 이벤트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아마 예전에 만들 때 클릭을 가지고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클릭이 아니라 정확히는 value change. 클릭된 게 인식돼 가지고 토글 모양의 아이콘이 토글이 딱 됐을 때 그때 그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벤트를 value changed를 선택하면 되겠죠. value changed. value changed인데 조금 올려야 되겠다. 함수를 호출하는데 그 함수 이름은 녹한다 원입니다. 됐고. 그럼 쟤를 복사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그럼 이벤트가 같이 딸려줄 거니까 얘를 복사해서 100으로 옮기고 함수 이름을 2로 바꿔주고 또 복사하고 마이너스 20으로 보내주고 얘는 함수 이름 3으로 바꿔주고 훨씬 빠르죠? 원래 이렇게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하면 날로 먹을까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코딩을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게 엔지니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쉽게 할까? 이런 거. 그러면 이벤트 5개 다 붙여놨고 다시 그 VS 코드에 넣어줘야 되겠죠. 싹 날려주고 그 다음 펑션이 있을 때는 UI.c에서 펑션을 메인 코드로 가지고 오는 게 좋은 전략이었죠. 여기 펑션스를 전역 위치로 다 가져오겠습니다. 전역 변수 위치 요쪽으로 콜백 함수들을 다 가지고 오고 그럼 지금 요 지점이 스위치가 11 스위치 1이 눌러졌다 이 말인 거죠. 그럼 눌러졌는데 요때 이건 밸류가 체인지드 됐다는 거지 온으로 된 건지 오프가 된 건지는 모르는데 그거 알아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LV 오브젝트 요 스테이트가 요 함수 쓰면 되는 거였죠.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자카툴에서 만든 스위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저 스위치 1이라는 거에 포인터가 저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는 여기 타겟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가지고 와지거든요. 그럼 이 타겟이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 UI 이벤트 스위치 1이라고 하는 콜백 함수를 터트린 장본인이 타겟인데 저 타겟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체크가 됐냐 안 됐냐를 확인하는 저 속성이 마우스 갖다 대보면 부울리안이죠. 부울로 받으면 되겠죠. 부울 스테이트 LV 오브젝트 헤즈 스테이트 타겟의 스테이트를 가와라. 그럼 지금 얘가 자카툴에서 스위치가 오프에서 온 상태로 갔으면 true가 들어가 있을 거고 true 켜짐에서 꺼짐 상태로 눌러가지고 전환이 됐으면 펄스가 들어가 있겠죠. 그럼 요 값에 따라서 디지털 라이트 LED1에 요 부울 값이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 되겠죠. true면 켜지라는 거고 펄스면 꺼지라는 거니까 그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오프에서 온 쪽으로 갔으면 LED가 켜질 끼고 온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게 될 거고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2번 3번 이제 겨냥이 잘 안되네. 자 4번 5번 이제 그럼 코드는 다 끝났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연결은 지금 LED는 연결 이렇게 할 겁니다.
자, 11번 LED 기준으로 하자면 LED 이렇게 다리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무조건 그냥 이렇게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은 330ohm짜리 저항 쓰겠습니다. 요거 짧은 다리하고 저항하고 이렇게 연결해 줄 거예요. 빵판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 저항의 반대쪽은 GND 연결해 줘야 되고, 요 핀은 디지털 11번 핀에다 꽂아 주면 돼요. 그럼 여기 GND 핀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커넥터 중에 저는 지금 커넥터 두 개를 동시에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쪽 펜에다가 하나 꽂을 거고요. 그래야 11, 12, 13번 쓸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안 꽂고 4번 여기다 꽂겠습니다. 4번. 그럼 17번, 18번도 쓸 수 있고 그라운드도 쓸 수 있으니까 GND 여기 빠져나와 있잖아요. 3.3V는 필요 없어요. GND가 필요하니까 여기 GND를 빵판에다가 쭉 쇼트 시켜가지고 여기 연결해주고 11번 핀을 11번에 연결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5개의 LED가 다 컨트롤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된다면 쓸 수 있다라는 결론에 우리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LED 5개, 이거 말고 LED 5개. 아이고 힘들다. 월요일만 되면 왜 이렇게 힘들죠? 아마 월요일이라서 힘든 거라기보다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LED는 여기다 꽂아야지. 근데 저번 주에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 녹한다에게 꽃게를 보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 꽃게 얘기는 없어진 건가요? 갑자기 꽃게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왜 꽃게를? 어떤 꽃게길래 녹한다에게 꽃게를 선뜻 보내주신다는 건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기 때문에 또 녹한다가 주신다 하면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 잘 안 주시기 때문에. 이게 주신다 할 때 받아야지. 잘 안 보내주시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진지한 꽃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 다 꽂았고요. 이거 또 괜히 이거 막 꼽는 와중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잠깐 뽑아 놓겠습니다. 생각보다 작업하기가 좀 좋지 않네요. 선 꽂아가지고 보자. 그럼 여기부터 딱 꽂아가지고 쌍화차님을 특진하자고요? 쌍화차님은 유배 가셨습니다. 오픈톡방에서 난을 일으키시다가 지금 유배 가셨어요. 쌍화차님은 특진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시기 때문에. 와, 이 되게 깔리네. 노란 색깔이 11번. 그럼 노란 색깔은 또 노란색끼리 연결을 해주면 보기가 좋겠죠. 딱 해서 여기가 1번으로 할게요. 11번. 다 잘 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이 2번.
까만 색깔이 3번. 까만 색깔 선이 없네. 녹색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요 커넥터는 다 됐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커넥터. 뭔가 상당히 고난이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별거 없습니다. 순서대로 꽂으면 됩니다. 17번이 파란 색깔. (18번이) 까만 색깔. 그리고 그 GND가 빨간 색깔 선 딱딱 잘 찾아가지고 딱딱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연결은 다 된 건데 과연 될지 말지. 이제 업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복권시켜 드리고 싶지만 시스템적으로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아주 멀리 유배가 계신 쌍화차님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카톡에 맞다, 카톡 거기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쌍화차님 다시 풀어달라고 전화하니까요, 사람이 전화를 절대 안 받습니다. 막 인공지능 누구입니다. 뭐 하겠습니까? 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데 AI가 빙글빙글 돌아요. 요거 결국 답을 못 얻었습니다. 업로드 다 됐네요. 자, 그러면 1번 켜졌습니다. 됐죠? 11번 핀은 쓸 수 있습니다. 오, 이 큼직큼직하게 좋죠? 2번 핀 12번 핀 쓸 수 있습니다. 13번 핀 가능합니다. 17번 핀 됩니다. 18번 핀도 되죠. 다 되죠. 그러면 됐죠? 똥똥똥똥똥 똥똥똥똥똥. 멀티터치는 안 되네요. 두 개 동시에 따닥 이렇게 되는 장면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훌륭하죠. 예제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요 정도 수준의 코드는 뭐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요. 뭐 자세한 설명은 그 옛날에 했던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래도 좀 그 중점이 되는 코드는 여기 안에 넣어 놓겠습니다. 좀 이렇게 중요한 코드, 아주 중요한 코드는 이거 코드 정리하는 거 이거 상당히 일이던데. 잠시만요. 그래도 불평불만하면 안 되죠. 자, 너무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넣지 말고 조금씩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다냐라고 하면 이게 다간이죠? 셋업에 요거 예제 2번이었습니다. 자, 예제 3번은 뭘 해보느냐? 예제 3번은 이제부터는 그냥 막 하고 싶은 거 만들면 되는데요. 이거 코드 저장을 안 했다. 큰일 날 뻔했다. 이그젠플 2의 메인 잡아놓고 UI 압축하고 생각보다 오늘 이게 진도가 빠르네요. 온습도 센서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할 거는 예제 3번 17번 핀에다가 달겠습니다. 17번 핀. 17번 핀에 온습도 센서 DHT12를 온습도 센서를 연결하고 측정 값을 화면에 출력하시오. 작화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다 끝났고 미련 없이 지우고 자 여기 온도 습도 좋아. 화면을 어떻게 하면 좀 멋있어 보일까? 어떤 위젯을 한번 써볼까요? 뭐 특별하지 않으면 아크가 제일 나은 것 같네요. 아크를 어마무시하게 크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좀 통통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통하게 인디케이터 볼더를 이건 아닌 것 같네. 이거는 요거 배경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막 눌러보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인디케이터 맞을 건데. 왜 아무 변화가 없을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얘가 아니고 이건가? 뭐죠? 왜 아무런 변화가 없죠? 아크1 맞고 보도에 제 얘는 바뀌었다 그죠? 근데 이 동그라미 얘가 지금 말고 얘 통통하게 하려면 뭘 바꾸면 될까요? 아크. 아크 너비 요 있네요. 찾았습니다. 왜 반만 통통해지지? 얘는 백그라운드인가 보구나. 얘가 백그라운드구나. 저기까지가 아크고, 그럼, 백그라운드,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네요. 알버트 조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인내심을 가지고,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섀도우, 아웃라인,
자, 요 반대쪽이 왜 안 통통해지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은 자, 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요 백그라운드에 아크가 또 있네요. 아, 찾았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죠? 아크 30. 아, 됐네요. 자, 통통해졌습니다. 한 김에 요 동그라미 적어도 좀 크기를 키워보죠. 노브의 사이즈. 얘는 그냥 크기가 비례해가지고 알아서 따라가는 건가 보네요. 아, 좋아. 그럼 요거 하나랑 하나 더 딱 해가지고 두 개를 두고, 자, 얘는 빨간색 하겠습니다. 아크 빨간색. 노브도 빨간색. 딱 해가지고, 근데 왠지 온도가 빨간색인 게 조금 더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몰라, 뭐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습도 이렇게 딱 하고, 이제 갈수록 조금씩 현란해지고 있습니다. 요 가운데다가 값을 딱 띄우면 되겠네요. 땡땡점 땡땡 도시 12.34 도시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딱 나오고, 오 6.78%. 습도는 단위가 퍼센트니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약간의 정렬을 좀 이렇게 해주면 38. 됐죠? 화면 나쁘지 않죠? 얘는 뭐 눌러가지고 제어되는 거는 없으니까 요대로 바로 익스포트. 작화 끝났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빼고, 그리고 이걸로 바꿔치기 해주고 딱 넣어주고, 요거 이제 그 LED 제어하는 코드 다 빼고 이제 온습도 코드를 잡아 넣을 건데요. 온습도는 이미 뭐 많이 해가지고, 근데 제가 아까 여기 INI 보니까 제가 온습도 라이브러리 넣어놨더라고요. 요대로 넣으면 되는데요. 자, 다시 그 과정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17번 핀에 일단 연결할 거고, 기억하시고 요 개미 대가리 누르시고 라이브러리즈 선택하십니다. 온습도 센서 쓰려면 두 개 설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DHT라고 검색하면 두 개가 다 검색됩니다. 유니파이드 센서, DHT 센서 라이브러리, 요거 두 개를 설치하시면 돼요. 근데 설치하실 때는 프로젝트명을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으실 거라 보고, 이제 예제 코드에서 필요한 부분 빼오겠습니다. DH 테스터에서 자, 라이브러리 빼오고 전역에다가 다 집어넣을게요. 전역 여기 위에다가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뭐 종류하고 핀 번호하고 나오겠죠. 자, 핀 번호는 17번에다가 연결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센서 종류는 DHT11, 그리고 생성자. 아이고 어지러워. 그럼 다 됐죠? 여기까지 하면 땡이고, 그리고 셋업에 DHT begin 넣어줘야 됩니다. 가지고 와서 넣어주고,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함수는 요거 두 개예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도 돼요. 요 두 개만 가지고 와서 셋업에다가 딱 넣어주는데, 이제 문제가
얼마 간격으로 온도와 습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저기다가 반영을 할 건가? 그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2초 간격으로, 1초 간격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1초라는 인터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딜레이 1000이라고 절대로 쓰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죠? 딜레이 1000이 LV 타이머 핸들러는 루프 안에서 절대 멈추면 안 돼요. 그럼 화면이, LVGL 화면이 멈추게 되는 거니까, 전용 코드를 알려드렸었습니다. 전역 위치에 unsigned long main t 만든다. 그게 1번. unsigned long main t. 변수 이름은 항상 main t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if 밀리스 빼기 main t가 1000보다 크다면 1000이라는 숫자가 간격을 말하는 거죠. 1000밀리초, 1초를 말하는 거예요. 메인 t는 밀리스다. 그럼 이 조건문은 1초마다 실행이 됩니다. 요 안에다가 딱 넣어주고 측정을 딱 때리면 되겠죠. 그리고 요 값을 해당되는 라벨에다가 출력하면 되는데, 온도는 라벨 3, 습도는 라벨 4. 그러면 출력하는 함수가 뭐냐라고 하면 여기 가보면 되겠죠. 저 외우지 않습니다. 외워서 하지 마세요. 코딩은 외워서 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기는 한데, 저 여기 라벨은 함수가 두 가지 타입이 있었던 거 갑자기 또 기억이 나네요. 문자열로 출력할 때는 이 함수 쓰고, 뭔가 변수값을 출력을 할 때는 요 함수 쓰는 걸로 다 이제 파악이 다 됐었죠. 가지고 옵니다. 딱 저거. 그럼 라벨 이름은 지금 무엇이냐? 여기 UI.c에 가보면 UI 라벨 3가 온도였죠? 여기다가 %d가 아니죠. 온도와 습도 값은 소수점이 있는 실수형 데이터니까, 그 C 언어 할 때 프린트 F 다들 써보셨잖아요. %s는 문자열, %c는 캐릭터, %d는 그 인테저, LD가 롱인가 아마 그럴 거고, 뭐 다 타입이 있으니까 플로트는 %f입니다. 그리고 t 온도값 출력하겠다. 라벨 4에는 습도 출력하겠다. 근데 제가 여기 출력할 때 포맷이 있었죠. 그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유지하고 뒤에 전미사 단위가 있었잖아요. 그럼 얘의 단위는 도시고 얘는 단위는 %인데, 이거 %f라고 하면 기본 디폴트 옵션이 소수점 6째 자리까지 아마 출력하는 게 디폴트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고 f 사이에 .2라고 쓰면 이것의 의미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나는 출력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로 적용이 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다 했던 거니까 기억을 꺼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코드는 해석하면 1초 간격으로 블로킹 없이 1초 간격으로 온도와 습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라벨 3하고 4에다가 값을 출력을 해라,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해보겠습니다. 해보는 게 아니라 연결을 아직 안 했네요. 처음부터 라이브러리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컴파일이 되게 빨리 끝나네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온습도 센서가 없으니까 측정이 안 된다고 NAN이라고 나올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화면에 뭔가 나오긴 나오니까. 에러가 발생하네요. 자, 그러면 잠시만. 연결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얘네들은 꽂아놔도 상관은 없으니까 LED만 다 빼고, 그럼 이게
11, 12, 13, 14, 11, 12, 13, 17, 18이니까 여기서 제가 뺐으면 되겠네요. 그럼 안에 헷갈리지 않고 쓸 수 있겠다. 여기 플러스만 요 빵판으로 빼서 꽂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근데 왜 화면이 저렇게 나오지? 살짝 좀 지금 불안한데요.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점퍼 케이블. 온소프트 센서는 여기 있습니다. 온소프트 센서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요. VCC 3.3V 저 요 기판에 나오는 3.3V 데이터 17번에 연결할 거고 GND는 GND에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뭔가 좀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방금 느낌을 좀 받았는데 뭐지? 왜 화면이 그딴 식으로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17번 여기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시리얼 모니터의 출력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온도 센서가 값이 나오고 있는가 아닌가 지금 모르니까. 생각해보니까 아크에도 값을 띄워야 되는데 뭔가 지금 뭔가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온소프트 센서가 값이 나오는지부터 잽싸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 NAN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거 자주 그러네. (17번) 잠시만요. 다시 내가 뭐라고 해놨는지 한번 보자. DHT begin 들어갔고 17번 됐고 코드는 하자가 없거든요. 그럼 핀 번호를 18번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8번.
이게 지금 모듈이 마탱이가 간 건지 점퍼 케이블이 마탱이가 간 건지 뭐 어느 하나라도 보장이 된 게 없으니까요. 일단 최우선적으로는 시리얼 모니터의 온습도 값을 띄우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값이 안 나오니까 좀 속상합니다. 이 저번부터 왜 이 온습도 센서 측정이 잘 안 되죠? 이 진짜 황당하네. 그럼 센서를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뜯어난 거 있으니까. 나온다. 나오죠? 그러면 일단 이 센서가 조금 좀 불량한 상태가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자, 온도 습도 이제 측정됐고. 그럼 그 다음 문제가 이게 보면 F가 여기 왜 바로 나오지? 맞잖아요. 퍼센트 점 2F 맞는데? 퍼센트 점 2F 좋아. 그러면 온습도 센서는 그 녹한다 예제에 많이 등장했던 거니까요. 이전에 뭐라고 해놨는지 한번 봅시다. 너무나 정확한 코드인데. 이거는 그냥 텍스트 에어리어에 출력한 거고. 여기 있죠, 그죠? 비슷한 예제 있죠? 이거 그냥 변환해가지고 넣네. 뭐지? 뭐죠? 그때도 안 나와서 제가 저렇게 했었나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 했는데 실제로 값이 안 나와가지고 저렇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뭐, 이 방식대로 가면 되겠네요. 사용하는 함수가 이걸로 갑시다. 예전에도 그래 놨고 제가 또 까먹은 걸 수도 있습니다. 자, UI 라벨 3에다가 출력을 하는데, 여기에 온도 출력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리 문자열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스트링 my temp는 나의 온도 값은 일단 t 값을 스트링으로 바꿔가지고 앞에 딱 붙여주고, 그리고 뒤에 단위가 붙겠죠. 도시 이렇게. 근데 여기 아두이노의 이 스트링 클래스는 기본 속성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냥 둘째 자리까지 나옵니다. my humidity는 h 값을 스트링으로 문자열로 변환을 하고 퍼센트를 붙인 다음에 my temp 문자열이 여기 들어오면 되는데, 스트링 클래스는 캐릭터 어레이하고는 다르니까 빨간 줄이 끄이고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cstr이라고 있습니다. 됐죠? 간단하죠? 4번은 humi. 방 안에 28도인데요. 이상하게 오늘은 덥지가 않습니다. 28도 되면 꽤나 더운 편인데 생각보다 덥지가 않습니다. 아크도 해야 되구나. 아크 지금 레인지가
아크 레인지가 0에서부터 100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바로 그 잡아넣어가 띄워버리면 되겠네요. 일단 온도와 습도 값이 숫자로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 아크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바늘이 움직이는 것까지 딱 하면 예제 3번이 완성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번에 했던 예제의 큰 버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 이 예제의 요 예제의 커다란 7인치 버전. 여기 보면 근데 왜 이게 전원이 불안정한가? 왜 이렇게 화면이 깜빡깜빡깜빡거리는 것 같죠? 그죠? 뭐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자, 온도와 습도가 여기 나오는 것까지는 됐죠? 그럼 다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는 아크입니다. 아크. 아크의 값을 띄하려면 LV 아크 셋 밸류라는 걸 쓰면 되고 여기다가 두 개 딱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아크 1이고 이게 아크 2니까 UI 아크 1에다가 온도 T 아크 2는 H 이러면 끝났죠? 업로드해서 예제 3번 결과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화면 저기 벽에다가 딱 붙여 놓으면 바로 그 온습도계 아닙니까? 근데 이런 온습도계 만들자고 터치가 되는 7인치 LVGL 보드 쓰기는 좀 낭비인 것 같고 이제 뭔가 터치를 했을 때에 제어가 되는 인터랙션이 되도록 만들면 아주 훌륭할 것 같네요. 온도가 더우니까 뭔가를 누르면 에어컨이 켜진다든지 선풍기가 켜진다든지 습도가 너무 높으니까 뭔가를 누르면 그 제습기가 켜진다든지 그쵸? 얘는 요 정도 얘는 59%니까 요 정도 왜 이렇게 화면이 깜박깜박거려 어쩌면 컴퓨터 쪽에서 들어오는 이 전원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좀 빵빵한 전원을 공급해주면 되지 않겠냐.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제품이 불량이든지 전원이 불량하든지 뭐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니까 예제 3번이 완성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제 3번은 17번에 연결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저는 18번 핀에 연결했으니까 이렇게 고쳐 놓겠습니다. 주요 코드 처음에는 LVGL이 상당히 어렵다고 느꼈는데 지금 이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만하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살짝 건방진 멘트였던 걸로. 자, 요거 루프. 요렇게 됐다. 이제 뭐 갑자기 제가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졌어요. 저장해 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그젠플 3의 UI 그 셀프 주유소에 가면요 나오는 화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나름대로 한번 연출을 제가 해볼 건데요. 자, 플랜부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채워놨고. 자, 셀프 주유기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봐라. 그러면 18번 핀에다가
버튼을 하나 달겠습니다. 누를 수 있는 버튼. 요 버튼을 누르면 주유기 그 기름 넣는 총 있잖아요. 그 주유건을 땡긴 걸로 간주할게요. 요거를 누르면 기름이 들어가는 거고 떼면 기름이 안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일단 그래서 18번 핀에 버튼을 물리적인 버튼을 하나 달아서 그거를 연출을 하겠다. 그럼 화면이 여러 개의 스크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화면은 그 기름의 종류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딱 있어요. 커다란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면 될 것 같죠. 휘발유, 경유 선택하는 거예요. 휘발유를 누르면 잠시 뭐 휘발유를 누르든 경유를 누르든 그 다음 나오는 화면은 얼마를 넣을 거냐 화면이 나오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유종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양을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딱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딱 여기에 내가 휘발유를 눌러서 이 화면으로 왔으면 이제 휘발유, 경유를 눌러서 이 화면으로 왔으면 휘발유라고 여기 적히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량이 나와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금액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 버튼을 어차피 만땅이냐 체크 이런 거 안 되니까 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이제 딱 금액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화면이 뭐 뭐 결제는 실제로 안 할 거니까 결제는 필요 없고 바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요. 조건을 하나 걸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어느 정도 속도로 기름 단가하고 뭐 유량하고 이런 거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량 센서가 가상으로 달려 있는데 시간으로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10ml초당 100ml가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0ml초에 100ml 그러면 너무 센가? 그러면 1초에 10L가 들어간다는 거 이건 너무 센 거네요. 그럼 10ml초당 10ml가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1초에 초당 1리터의 그 기름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기름의 단가는 휘발유는 녹한다는 악덕 사장입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2210원이에요. 리터당 2210원이고 경유는 1911원입니다. 됐죠? 애매한 금액. 그러면 여기서 총 금액이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 금액이 나오겠죠. 현재 주유 중인 금액. 이거를 딱 누르게 되면 총 5만원짜리를 눌렀다. 그럼 5만이 여기 입력이 돼 있고 누르면 들어간 양만큼 금액의 양이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렵겠죠? 그리고 나서 현재 금액이 목표 금액에 초과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5만이 들어갔다라고 감지가 되게 되면 눌러도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완료되게 되면 주유가 끝났습니다라는 어떤 화면이 하나 더 나오도록 그렇게 할게요. 주유가 끝났습니다라고 나오고 처음으로 가기 누르면 처음으로 가는 겁니다. 요런 거를 남아있는 시간 1시간 동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춘택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흥미진진하겠죠? 그러면 자, 제일 첫 번째 화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림으로 할까? 그림판으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나 혼자 보고 있었네요. 자, 이제 그림판. 너무 이제 고퀄리티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여기 저 사이즈가 어느 정도로 들어가면 좋을까? 잠시만, 이렇게 저 가늠이 되나? 휘발유냐 경유냐 한 요 정도 크기로 버튼을 만들면 되겠죠? 250에 270에 270에 360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270에 360. 그리고 배경은 약간 좀 친환경적인 느낌이 나게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컬러를 친환경 느낌으로. 자, 녹색 배경에 자, 글자를 딱 쓰는데 녹한다 주유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녹색 좀 별론 것 같다. 요 색깔 좋네요. 자, 녹한다 주유소. 이 버튼의 색깔은 녹색으로 딱 해가지고 휘발유입니다. 글자 색깔 휘발유. 아이. 그래 딱 해주고, 그러고 여기 주유구 총 모양도 좀 이렇게 산뜻하게 그려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런 그림 있잖아요. 요렇게 된 거. 뭐 그 그림은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미지 1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러고 이 그림판으로 하니까 조금 좀 불편한 점이 있네요. 경유. 이게 아닌데. 스포이드. 옛날에 참 그림판 이거 가지고 뭐 많이 했는데. 자, 너무 예쁘게 하려고는 우리 하지 말고요. 자, 그럭저럭 괜찮게. 그럼 이미지 1, 2를 여기 에셋에 추가하겠습니다. 왜 이 그림이 들어오지? 얘가 한 번씩 좀 그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뭐 어디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BTN1, BTN2 이렇게 할게요. 이전에 이미지 1, 2라는 게 있으니까 그 녀석이 뭐 어딘가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됐죠? 그럼 여기에 이미지 버튼을 하나 딱 두고 여기에 자, 요렇게 버튼을 산뜻하게 이렇게 딱 누를 수 있게 딱 한번 배치를 해보죠.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골 때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딱 됐고. 그럼 지금 이 화면에서는 휘발유냐 경유냐 고르면 땡인 거죠. 그리고 휘발유 누르면 스크린을 일단 한 개 더 만들겠습니다.
다음 스크린이 있는데 요 스크린은 그냥 까만 배경 할게요.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자, 여기서 유종 해가지고 휘발유냐 경유냐 여기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니고 여기다가 추가하고 유종이 기름의 종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에다가 출력을 하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얘도 글자를 폰트 2.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휘발유 혹은 경유, 둘 다 저 글자 안 깨지죠. 이 정도 해가지고 선택한 유종이 이거다 이 말이고, 여기 버튼 3개를 더 만드는데 그거는 금액으로 하기로 했었어요. 이거는 그냥 LVGL 버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요 정도 느낌으로 딱 해가지고 마이너스 250 0 센터 Y 52 딱 정렬을 딱 때려주고, 그리고 가운데에 글자가 이거 말고 요걸 카피하면 되겠네요. 자, 카피해서 이거는 10,000원. $50,000. $100,000. 3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LVGL에서 저 작가 툴은 여기서도 지금 애니메이션이 되니까요. 그럼 휘발유를 누른다. 그러면 지금 얘가 휘발유 이 버튼이 클릭이 되면 이벤트는 클릭 이벤트 됐잖아요. 좀 올릴까? 클릭이 되면 스크린 2로 전환이 될 거예요. 체인지 2 스크린 2로 전환이 되고 무브 레프트 왼쪽으로 싹 움직이면서 전환되는 걸 하겠습니다. 그럼 요까지 해놓으면 여기서 이거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스위칭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휘발유라고 써줘야 되는 거니까 이벤트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이벤트 추가. 얘는 똑같이 클릭하면 얘랑 동시에 할 수도 있구나. 좋아. 그럼 굳이 이벤트를 하나 더 추가할 필요 없고, 잠시만요. 요거 쓰레기통에 놓고요. 한 개 더 추가할 수 있으니까 요거 클릭이 되면 then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 액션 한 개 더 하는데 set 프로퍼티를 세팅한다. 라벨의 값을 라벨이 아니라 텍스트 에어리어네요. 근데 텍스트 에어리어는 없네. 텍스트 에어리어도 될라나? 텍스트 에어리어는 여기 항목이 없네요. set 텍스트이네요. set 체크드. 그러면 이거는 ESP32에서 코드로 넣어줘야 되겠네요. 그럼 요거는 왜 텍스트 에어리어가 없지? 그죠? 텍스트 에어리어는 이거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네. 그러면 그냥 함수만 하나 때려 놓겠습니다. 이벤트 하나 더 해가지고 나중에 ESP32에서 연결해주면 되는 거니까 녹한다 원이라는 그냥 뻘 함수가 호출되도록 이렇게만 자리만 만들어 놓을게요. 아니면
set text area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을 하나 그 뻘 함수 이름을 만들어 놓고요. 자, 이번에 경유 누르면 똑같이 얘 클릭하면 스크린 체인지가 되는데 스크린 2번으로 가고 무브 레프트 이쪽으로 쫙 이동되면서 움직이고 이벤트 하나 더 주는데 클릭하면 함수 호출한다. 자, set text area 2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여기 됐죠? 여기로 딱 넘어오는데 요 안에 알맹이 들어가는 거는 ESP32에서 코드 넣어주면 되는 거고 전화는 지금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하나 더 추가를 하죠. 딱 추가하면 그럼 여기서는 이제 유종하고 금액까지가 선택이 된 거니까 휘발유면 휘발유 얼마 이런 식으로 딱 나오면 되겠네요. 텍스트 에어리어 2개 쓰겠습니다. 텍스트 에어리어는 원라인 모드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여러 줄로 적히면 안 되니까 원라인 모드. 원라인 모드에 플레이스 홀더 지우고 10,000원 글자가 안 깨지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죠. 10,000원 50,000원 되겠네. 그럼 여기는 유종 여기는 금액 이렇게 딱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전체 금액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스크린 3에서 버튼을 누르면 주유가 시작이 되는 건데 현재 주유량이 여기 계산이 돼 가지고 나와주면 되겠죠. 현재 주유량 여기 아래쪽에다가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쭉 넣다가 여기 아래쪽에 현재 주유량이라고 하는 이 글자 있잖아요. 금액이 다 차게 되면 저 글자가 주유가 끝났습니다로 바뀌는 걸로 할게요. 주유가 끝났습니다라고 바뀌고 여기 아래쪽에다가 메인으로 가기 그냥 약간 축소할게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여기 아래쪽에다가 버튼을 하나 두고 이제 다시 메인 화면으로 가기 요 정도 느낌으로 만들면 뭔가 아주 소규모 그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죠. 너무 크다. 요건 조그만하게 이렇게. 그럼 요거 누르면 슬라이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0,000원, 50,000원, 100,000원 누르면 스크린 3로 이동되면 되는 거니까 그거부터 달아놨죠. 자, 10,000원 누르면 체인지 스크린 3로 가라. 그리고 무브 레프트. 그리고 10,000원 누르면 10,000원 누른 금액이 이쪽에 어딘가 저장이 돼가지고 여기 떠야 되니까 또 함수 하나 호출해 줘야 되겠죠? 요거는 클릭하면 자, 콜 펑션 set text area 3로 저장하겠습니다. 3 체인지 스크린 3번 얘 스크린 3번 했나? 스크린 3번 그리고 무브 레프트 하나 더 콜 펑션 4번 됐고 클릭하면
스크린 3번으로 전환되고 콜 펑션 5번. 그럼 요까지만 해놓으면 요 플레이 모드에서 여기서 출발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휘발유 누르면 이쪽으로 왔다가 만원 누르면 이쪽으로 오면서 휘발유 만원. 현재 주유량 0이라고 떠 있는데 그 버튼 누르면 이제 쭉 올라가면 되겠죠. 초기값 0. 제이슨 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됐고 이제 메인으로 누르면 이거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스크린 1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체인지 스크린 메인 스크린 1으로 가는데 무브 라이트 이렇게 하면 약간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해보면 경유 10만원 메인으로 됐죠? 그냥 기본 껍데기는 이제 다 만들어졌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클릭 이벤트도 다 남아있는 거는 ESP32에서 이제 다 하면 되는 거네요. UI 파일 익스포트 하고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불현듯. 근데 지금 제가 18번 핀을 골랐는데요. 아까 회로도 해보니까 18번 핀이 그 터치에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풀업 저항이 이미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써지려나 모르겠는데 그거부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버튼이 눌려졌냐 안 눌려졌냐. 그럼 일단 UI 들어갔고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 나가 보도록 하죠. 이게 왜 빨간불이야? 아마 이거는 좀 반응이 느려서 그런 거겠죠. 됐고. 그럼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함수들 메인 코드로 다 옮겨야 되겠죠. 펑션 싹 가지고 와서 여기 전역 위치에 놓겠습니다. 클릭. 체인지 스크린도 여기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체인지 스크린은 우리 그 관심 가질 필요 없고 요 부분이 중요한 거죠. 하나 더 만들어 놨던 거. 그럼 지금 이거는 요 버튼은 휘발유 선택한 경우고 요거는 경유 선택한 경우입니다. 맞죠? 그리고 요거는 만원을 선택한 거고 이거는 5만원 선택한 거고 요거는 10만원 선택한 겁니다. 요거는 메인으로 가는 버튼이니까 우리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신경 쓸 필요 없는 거는 아까 그 위치에 그대로 둬도 상관없긴 한데 그냥 이 상태로 작업하겠습니다. 자, 휘발유를 선택을 하게 되면 텍스트 에어리어 1에 휘발유 또는 경유가 입력이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텍스트 에어리어의 값을 입력을 하는 함수 자, 빠른 시간에 찾아가지고 set 텍스트 뭐 이런 거 있겠죠? 여기 있네요. 그죠? 딱 하면 텍스트 에어리어 1에 휘발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유종 휘발유 이거는 경유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 만원 이거와 동시에 요거와 동시에 여기에도 유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휘발유 경유 들어가야 되니까
텍스트 에어리어 2에도 똑같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제 여기서 선택한 것만으로 해가지고 텍스트 에어리어 1, 2에 유종이 들어간다.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 3에는 금액이 들어가야 되죠. 금액은 금액을 선택했을 때 들어가는 거니까, 자, 10,000원을 선택하게 되면 텍스트 에어리어 3에 10,000 이렇게 적히겠어요. 숫자로 그냥 10,000, 50,000, 100,000. 요까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컴파일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아! 이제 퇴근하시는군요. 월요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킴스 팩토리즈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거 컴파일 되는 동안에 여기 저 예제 4번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야 되겠네요. 자, 예제 3번, 예제 4번 오늘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18번 핀에 아니다. 셀프 주유소에 그걸 뭐라 하죠? 판매기, 주유기를 간단한 형식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기. 지금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 걸리군요. 자, 이제 LVGL 시리즈는 내일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할 건데요. 내일은 제가 아직 테스트는 안 해봤습니다. 내일 같이 해보려고 일부러 안 하고 있거든요. RS485 통신을 한번 해볼 거예요. 긴장하십시오. RS485 모드버스 통신을 내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드를 이용해가지고. 되게 오래 걸린다. 지금 고민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뭐냐면요. 유종을 선택하고 금액을 선택하게 되면 주유 중 화면이 나오는데
현재 주유 중인 금액은 이때 0으로 초기화되어야 한다. 맞죠? 이전에 사용하고 있다가 메인으로 가게 되면 걔가 남아있게 될 거잖아요. 어딘가에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는데 스크린 2에서 스크린 3로 전환될 때 그때 0으로 초기화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따따따따 그 예상을 해가지고 잡아 넣어주면 되겠죠. 아이 컴파일 다 됐다. 아 근데 왜 이렇게 화면이 번뜩번뜩거릴까요? 상당히 기분 나쁘네. 자. 아, 요 안에 글자가 안 보이네요. 이게 휘발유고 이게 경유예요. 휘발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휘발유 선택됐죠? 만원, 5만원, 10만원 지금 적혀 있습니다. 만원 누르면 휘발유 만원. 여기까지 됐죠? 아, 요렇게 해가지고 보면 되구나. 다시 메인으로 가서 휘발유 경유 5만원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버튼을 딱 누르면 현재 주유량이 주유 중으로 바뀌고 누르고 있다가 버튼을 떼면 아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 방식인가? 떼면 아니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누르면 여기 이제 금액이 쭉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그러다가 5만원으로 딱 맞춰지게 되면 주유가 끝났습니다. 그때부터는 버튼 더 눌러봤자 주유가 안 되는 걸로. 좋아 좋아. 이제 다 됐네. 이제 그 버튼 누르면 금액 올라가는 부분만 만들면 되겠네요. 자 그럼 버튼을 달겠습니다. 아 주파수 때문에요. 뭐 그런 데는 관심을 안 가지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 버튼을 여기다가 딱 꽂고 이게 이제 주유건입니다. 그리고 연결은 지금 택트 스위치 접점이 두 개인데 하나는 GND에 연결하고 하나는 디지털 핀에 꽂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 예상이지만 아마 풀업장이 그 18번 핀에는 풀업장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일단 인식이 되는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저녁에 샵 디파인 뭘로 하지? 건 하겠습니다. 건 주유건이 18번 핀에 있고요. 요거를 풀업장이 걸려있기 때문에 인풋 풀업이라고 안 적어줘도 될 것 같아요. 자, 핀 모드 인풋이라고 쓰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메인 루프에서 여기서 체크를 10ml초마다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눌렸는지 안 눌러졌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저 위쪽에 unsigned long t 하나 만들고요. 메인 t 만들고 요 메인 t가 10ml초 간격으로 체크를 합니다. 안 그러게 되면 너무 빠르게 루프가 회전을 하니까 if 밀리스 빼기 메인 t가 10보다 크다면 메인 t에 밀리스를 대입한다. 됐죠? 그럼 10ml초마다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건이 로우라면 지금 버튼이 눌려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연결이 풀업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18번 핀이 저항 하나 거쳐가지고 3.3V에 내부적으로 이미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이 버튼에 풀업장을 달아줘야 되는데 그 저항이 이미 내부적으로 달려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serial.println 버튼이 눌려짐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버튼 눌렀을 때 어떤 카운터를 한번 올려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저 위에다가
숫자가 좀 커질 수 있으니 unsigned long cnt라는 값을 하나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이 cnt 값이 올라가요. 하나씩 올라가고 그 값을 여기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 1초 정도 눌렀다가 떼면 저 카운터는 100 정도 이렇게 나오겠죠. 1초 정도 눌렀다가 떼면. 안 눌렀는데 계속 프린터가 된다면 신호를 잘못 해석하거나 연결을 잘못한 거니까. 왜? 왜요? 아, 두 개가 있었네요. 지금부터는 스크린 개수만 안 늘리면 컴파일이 빨리빨리 될 거니까요. 이제부터 결과물 빠르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버튼 눌렀다 한번 떼볼게요. 아, 풀업 창이 안 달려 있는 건가? 그럼 제가 회로도를 해석을 잘못한 거겠네요. 아, 그러면 이게 아니고 인풋 풀업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인풋 풀업 18번 핀에 풀업 장이 걸려 있었다라는 거는 취소하겠습니다. 인풋 풀업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네요. 큰일 났다. 너무 복잡한 예제를 제일 마지막 예제로 잡아가지고 오늘도 타이머 택으로 빨리빨리 착착착착 머리를 잘 써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두뇌 풀 가동해가지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이 버튼 누른기 왜 인식이 안 되냐? 18번 핀 잠시만요. 뽑혔나? 까만 색깔. 그 버튼을 한번 바꿔볼게요. 아니다. 내가 쇼트를 시켜보면 되겠구나. 왜, 왜 전혀 인식이 안 될까요? 18번. 그러면 17번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17번. 얘네 디지털 핀이 막 회로 내부적으로 막 이상하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제 예상대로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데요. 하여간 이게 버튼 눌려진 게 감지가 돼야 지금 뭔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조건을 이상하게 적어. 이거 아니죠, 그죠? 누가 이렇게 적었습니까, 지금? 디지털 리드 해야죠, 그죠? 제가 정신을 좀 놓은 걸로. 그럼 다시 원래 이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8번 핀이고 인풋이고 이 조건문은 절대로 실행될 수 없는 조건문이었죠. 방금은 건이라고 하는 값은 18이라는 값이 들어있고 로우라는 값은 숫자로 계산하면 0이에요. 18하고 0하고 같냐 비교를 한 거니까 당연히 펄스니까 이 조건문은 always 펄스인 조건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리얼 모니터 딱 달고 됐죠? 눌렀다가 떼면 값이 올라가는데 근데 이 반복문이 10m초마다 정확히 측정되진 않은 것 같네요. 하나 하여간 이 버튼을 쭉 누르면 주기의 금액이 쭉 올라가는 걸로 지금 할 건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고려해야 될 게 스크린 지금 금액을 골랐잖아요. 그럼 금액을 고른 다음 요 스크린 전환될 때에는 여기 텍스트 에어리어 4의 현재 주유량이 항상 0으로 초기화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에어리어 4에 0이라는 값을 강제로 잡아 넣겠습니다. 현재 주유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저거는 단순히 출력되는 거고 계산하는 거는 내부적인 어떤 변수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요게 그 틱이고, 그러니까 요 카운터 틱도 저기에 주유량이 계산이 돼가지고 어떤 단가가 곱해질 거니까 생각보다 좀 그 복잡하네요. 그럼 여기 최종 계산은 어차피 플로트가 더해질 거니까 이 카운터를 그냥 아예 플로트로 할게요. 자, 플로트 뭐라지? 5일 이렇게 할까요? 플로트 그냥 CNT 하겠습니다. 요게 전체 총량을 계산하는 변수로 할게요. 그 다음 지금 샵 디파인 제가 가솔린 게솔린 이거 맞나요? 그냥 가솔린을 줄여서 가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녀석의 단가가 2210원이고 그 다음에 경유는 영어로 뭐라 하죠? 디젤가 몰라 이거 뭐 틀린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스 맞아요? 이 디젤은 1911입니다. 단가. 저 북미 영어였어요. 좋아요. 후루꾸로 맞췄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솔린이 유종을 뭘 선택을 했었는지를 내부 변수로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요. 부울 하나 두겠습니다. 자, 부울 is 아니다. int 유종 타입 할까요? 타입 가스 타입 할게요. 가스 타입이 0이면 가솔린, 1이면 디젤.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하죠. 가솔린, 휘발유, 경유. 그럼 요 가스 타입이라는 게 여기 휘발유를 눌렀으면 0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경유를 눌렀으면 1이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휘발유냐 경유냐가 내부 변수가 업데이트 되면 되겠죠.
됐고. 그럼 이제 변수는 다 만들어 난 것 같네요. 그럼 여기 전체 총량 이것도 전체 총량도 나중에 그 버튼 눌러가지고 올라갈 때 그때부터 0이어서 0인 상태로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서 0으로 초기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지되시죠? 그럼 이제 문제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조건이 있어요. 이 버튼은 현재 스크린이 3번일 경우에만 작동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크린이 3번이냐 아니냐 유무는 그 유종 선택하고 금액 선택한 다음에 넘어왔을 때 그때 어떤 불리안을 트리거 시키면서 이동시켜도 되고, 아니면 지금 LVG에서 스크린 번호가 몇인지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 조건에 더해가지고 AND 그게 뭐였더라? 액트 있었잖아요. 그죠? 그 뭐였죠? 복사해 오겠습니다. LV SCR 액트던가? 현재 스크린에 여기네요. 현재 스크린에 포인터를 가지고 오는 함수인데요. 요게 스크린 3일 때만 지금 주유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스크린 3일 때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말 자체는 현재 화면이 스크린 3이면서 버튼이 눌려질 경우 주유 금액이 올라간다가 이런 해석이 되겠죠. 그럼 그때 카운터가 올라가는데 요거는 일씩 올라가라는 표현이고, 일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10ml초마다 이 조건문이 실행이 되는 거고, 10ml초마다 유량이 10ml씩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 요 카운터는 10씩 올라가면 되는 상황이죠. 10ml가 올라가는 건데, 저 기름의 단가는 리터당 저 금액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10ml라는 게 금액으로 하면 얼마냐? 그 기름별로 나눠야 되겠죠. 가스 타입이 0이면 휘발유고 L쓰면 현재 경유니까 요거 올라가는 단가가 달라야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자. 요게 1리터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계산을 겁나 때려야 되겠죠. 가스랑 디젤이 있는데 너무 높으니까 여기 적어야 되겠다. 이게 1리터니까 그러면 밀리리터당 얼마냐라고 하면, 밀리리터는 이거를 1000으로 나눠야 되니까 그 밀리리터당 2.210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밀리리터당. 그럼 여기다가 어디 갔냐? 곱하기 이제 가솔린 단가에다가 이거 주의해야 돼요. 1000.0으로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가스는 지금 타입이 그 정수기 때문에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니까 소수점 날라갑니다. 그죠? 그럼 여기 이미 계산된 결과가 나오네요. 2.21. 그럼 리터당 2.21이니까 요거는 버튼 한번 누르게 되면 대략 20원씩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디젤, 얘는 더 싸야 되겠죠? 1.911씩 쭉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이 결과를 UI에 반영한다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조건문은 10ml초마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실행이 되는 건데, 그 빠르게 실행되는 결과를 UI에 반영하라는 코드를 여기다가 적게 되면 UI에 그 결과를 반영하라는 코드는 ESP32 입장에서는 상당히 노력이 많이 드는 그런 코드거든요. 근데 그걸 저기다가 적게 되면
10m초 이내에 절대로 해낼 수 없을 뿐더러 지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혹시나 셀프 주유소 가보시면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실제 주유기가 있고요. 실제 주유기에 기름이 얼마가 올라가는지 나오는 그 화면이 있습니다. 스크린 말고 그 FND로 저 도트 세그먼트로 된 거 그 숫자가 있고 화면이 있는데 기름을 넣게 되면 그 세그먼트의 숫자는 굉장히 액티브하게 변합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정밀하게 쫙 올라가는 반면 터치패드가 있는 화면에는 숫자가 띄엄띄엄 올라가요. 근데 그 숫자가 띄엄띄엄 나온다라고 해서 정밀하게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측정하는 시스템에서 정밀하게 측정을 하고 있는데 화면에 뿌리는 간격을 단순하게 느리게 한 것 뿐이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전략을 쓸 거냐면 자, 여기서 타이머를 하나 더 생성을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내부 변수값만 쭉 올리는 거예요. 메인 T2라는 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극복하는 전략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얘는 그냥 메인 T2는 화면에 출력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저 하나 더 여기 걸면 되겠죠? 만약에 밀리스 빼기 메인 T2가 얘는 100m초 간격으로 업데이트하는 거라 200m초 간격으로 할게요. 좀 더 듬성듬성하게 메인 T2에 밀리스를 대입한다. 그럼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항상 작동될 필요는 없겠죠. 항상 업데이트 될 필요는 없고 스크린 3일 때만 계속 반영이 되면 되는 거니까 요 조건문을 저 안에도 적어주면 되겠죠. 아니게 되면 지금 값에 변화가 없는데도 업데이트를 시켜주게 되는 거니까 자원의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스크린 3인 경우 버튼을 눌려서 그 주유량을 출력한다. 스크린 3일 때만. 다른 때에는 호출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지금 최종 출력돼야 될 위치가 여기잖아요. 텍스트 에어리어 4. 그러면 텍스트 에어리어 4에 출력하는 함수를 딱 가지고 와서 카운트 값을 쳤다 띄우면 되겠죠. 여기다가 4에다가 요 카운트 값을 변환하면 되겠죠. 자, 스트링 요거를 cstr 하면 요 값이 문자열로 바뀌어가지고 들어가겠죠. 일단 끝나는 지점 무시하고 요렇게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료 조건은 무시하고 요렇게 했을 때 스크린 쓰일 때 버튼 누르면 기름량이 쭉 올라가는지를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지정된 금액에 도달했을 경우에 더 이상 버튼을 눌러도 올라가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과연 될지 저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될 것인지 같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시리얼 출력하는 이런 구문도 시간을 상당히 소모하게 하는 거니까요.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주석을 조금 있다가 해야 됩니다. 시간 지연이 생기니까 최대한 빠르게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휘발유 선택하고 5만원 선택하고 요 소수점까지도 나오구나.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올라가는 금액은 200m초 간격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10m초 간격으로 반영하라고 하면 너무 가혹한 거니까 화면에 나오는 거는 200m초 간격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측정하는 간격 자체가 정밀하지 않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측정은 10m초 간격으로 하되 화면에 뿌리는 것만 200m초 간격으로 하는 거다. 그럼 기름을 쭉 눌러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5만이 되게 되면 딱 멈추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 만들면 오늘 마지막 예제가 완료되는 겁니다. 의미 있는 예제죠? 아주 의미 있는 예제. 요거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은 여기서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만약에 그럼 금액 맥시멈 금액도 여기서 그 변수로 지정이 돼야 되겠네요. 자, 변수 하나 더 저장하겠습니다. 뭘로 하지? int 맥스 프라이스 하겠습니다. 이상한 영어. 자, 맥스 프라이스. 자, 그럼 여기 쭉 잡아 놓다가 만약에 일단 요 금액 세팅부터 해야 되겠죠. 자, 요 각각의 그 금액 버튼을 누르면 요 값이 설정이 되면 되겠죠. 요건 10,000원이니까 자, 10,000. 요거는 50,000. 요거는 100,000. 딱 넣어주고, 그리고 요게 쭉 잡아 놓다가 얘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둘 다 뭐든 상관없이 만약에 CNT가 전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CNT는 그냥 찔끔 더 들어간 거는 그냥 서비스로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오버된 거는 그냥 맥스 프라이스로 통쳐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고, 거기서부터는 요게 더 이상 눌러도 진행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래그 변수를 하나 두겠습니다. 완료가 되었냐 안 되었냐를 결정하는 변수를 하나 두는 거예요. 자, bool is run이라고 하죠. is run. is complete. is comp. 기본값은 false입니다. 얘가 true가 되면 주유가 끝이 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도록 하죠. 그럼 지금 휘발유 유종을 선택했을 때 요때 시작할 때는 얘가 무조건 초기값 펄스여야 되겠죠.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경유를 선택하든 휘발유를 선택하든 일단 펄스로 해두고, 그리고 쭉 가다가 주유가 다 이게 완료가 된 지점이니까 여기서 true가 되면 되는데, is comp가 여기서 요 조건문이 완료가 됐을 때는 눌러도 더 이상 기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화면에 업데이트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조건을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is comp가 true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true면 이건 하는 거니까 true가 아닐 때, 얘가 false라면 false일 때만 기름을 넣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저 위에도 마찬가지로 얘가 200ml 간격으로 리플래시가 되는데 always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스크린 쓰리면서 is comp가 false일 때만 하고 true가 되면 이제 모든 상황 다 끝난 거니까 화면 업데이트 할 필요도 없고 얘 버튼 눌러도 올라갈 필요가 없다. 끝난 거죠.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급해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될라나? 모든 거는 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떤 스토리대로 코딩을 하면 구현이 되는 거니까요. 저처럼 컴퓨터와 대화를 하면서 지금 이 타이밍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변수가 필요하니까 선언해주고 그거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어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되는 대로 막 잡아 넣어가지고 만들어도 되고, 그거는 이제 자기 마음. 자, 이제 될지 말지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녹한다가 주유소에 왔습니다. 휘발유를 넣을 거예요. 자, 금액은 5만원. 자, 그럼 휘발유 5만원. 현재 주유량 올라갑니다. 이제 주유 중인 거예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자,
기름을 쭉 넣고 있습니다. 쭉 하다가 5만이 되면 5만이 됐는데 마지막 화면에 업데이트 하는 게 지금 실행이 안 된 거죠. 49,858에서까지 하고 이즈 컴프가 true가 되면서 제일 마지막 5만이 됐을 때 한번 화면에 업데이트 하는 걸 뿌려줘야 여기 5만이라고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 한 번이 실행이 안 된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이즈 컴프가 실행되는 지점에서 강제로 여기서 화면에 뿌려주면 되는 거죠. 그죠? 얘가 요거 한번 호출된 다음부터는 절대로 여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코드를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출해주면 이거 여기서 들어가면 돼. 요거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죠. CNT 값을 업데이트 해주고 최종적으로 출력해준다. 이러면 이제 데스를 끄고 조금 더 수정을 할 부분이 있다라면 요거 뒤에다가 아니다. 요까지만 하죠.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좋아. 해보죠. 아니면 이거 주유가 완료된 다음에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한 5초 뒤에 자동으로 메인 화면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해버릴까요? 5초 뒤에 메인 화면으로 자동으로 간다. 그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일단 이 결과물까지 보고 약간 오늘 시간이 오버될 수도 있겠지만 한 10분 정도 시간을 더 둬가지고 거기까지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가 완료되면 5초 뒤에 자동으로 메인 화면으로 간다. 요걸 한번 구사해 보도록 하죠. 그거는 하려면 또 머리 아플 것 같은데 그건 안 하겠습니다. 괜히 했다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한번 해보죠. 휘발유 5만원 기름 들어갑니다. 정확히는 이게 유량 센서 가지고 인터럽트로 금액을 올려야 되는데요. 뭐 지금은 그런 거 할 그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요거 다음에는 만원 한번 해보고 그 다음은 경유 5만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유 만원 한번 해보죠. 그럼 쭉 가다가 자 이제 5만 됐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버튼 눌러봤자 아무 내부적으로 실행되는 코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메인으로 갔다가 휘발유 만원, 그럼 이제 휘발유 만원이 들어가겠죠. 0으로 다 초기화됐죠. 다시 들어갑니다. 만원 들어가면 땡이죠. 기름 다 들어갔죠. 그럼 다시 메인으로 가서 경유 만원. 여기 그 단가도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거 저 생각을 못했네요. 얘는 그 휘발유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리겠죠. 띵 만원 다 들어갔어요. 경유 만원, 경유 5만원. 여기 보면 제가 버튼 눌렀다 뗐다 하는 거 보면 띄면 안 들어가죠. 누를 때만 따따따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유건을 눌렀다 뗐다 하면 이렇게 찔끔찔끔 넣을 수 있잖아요. 됐죠? 다 됐습니다. 녹한다 주유소 예제 4번 예제였습니다. 코드가 길어가지고 코드가 길어서 이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 끝나고 알아서 잘라가지고 집어넣어 놓을게요. 더 이상 오늘 여기서 안 할 거니까 조금씩 잘라가지고 넣어야 되겠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작동시켜 보십시오. 이그젠플 4의 메인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뭐 할 거냐면요. 내일은 오늘 이런 거 비슷하게 조금 더 기존보다는 완성도 있는 어떤 예제를 만들어 볼 건데, 안 가지고 왔네.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의 RS485 모듈입니다. 맥스485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ESP32 3.3V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라도 해봐야 되나? 내일 만약에 했는데 얘가 지금 이 ESP32 보드에서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내일 이거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얘가 그 VCC에 5V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3.3V를 전원을 줘도 상관이 없는가 그걸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ESP32 보드는 5V 출력이 안 되니까. 하여간 얘가 RS485 통신이 된다면 이거 제어를 할 겁니다. 4채널 릴레이인데요. RS485 통신으로 제어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어 프로토콜은 모드버스입니다. 모드버스 RTU. 그럼 요거 딱 연결해가지고 이거를 그 보드에다가 주고 요거랑 요거랑 연결해가지고 얘는 ESP32에 연결되는 거 아니죠? 통신으로 얘 제어하는 겁니다. HMI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반반이에요. 된다와 안 된다의 반반인데 ESP32 보드에서 지금 제가 이 모듈을 단 한 번도 아니다. 해본 적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했던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하실 분들 질문하시고요. 오늘 내용은, 오늘 녹한다가 가져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어나갈 거고요.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죠. 오늘 녹한다가 한 3시간여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었다, 흥미진진했다, 재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화면 여기 정중앙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어요. 이쪽으로 앞으로 있을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나고 참신한 콘텐츠들을 위해서 각자가 그 녹한다에게 투자를 해주시는 거예요. 후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열정과 어떤 그 지식으로 기부를 해드리는 거고,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후원금으로 테이크를 해주시는 그런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다르게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막 이렇게 눌러보시면 가입이라든지 뭐 멤버십 이런 버튼이 아마 있을 거예요. 누르고 금액을 딱 선택을 하시고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빡 하시면 유튜브가 3분의 1 정도의 수수료를 지들이 먹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수수료가 너무 많이 떼이니까 계좌로 보내주시는 게 아주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3D 프린터 구입 자금을 그 후원금으로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저기 화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퍼센트가 좀 올라간 거 보일 겁니다.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0% 정도의 자금이 마련이 되었는데요. 요거를 보시고 조금 더 참여를 좀 해주셔가지고 녹한다가 앞으로 있을 재미난 컨텐츠들은 3D 프린터가 있어야 가능한데 그 녀석을 구입하는데 걔는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한 번에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화력 지원을 좀 해주셔야 그런 작업들이 가능한 거니까 오른쪽 위쪽에 저 퍼센테이지를 잘 보시면서 나도 저기에 좀 기여를 해보고 싶다,
바로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메모리 설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여기다가 적었는데요. 자, 요 슬라이드에 적었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그 제조사에서 주는 걸 참고해가지고 잡아 넣어 놓긴 했는데 그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결론적으로 잘 동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단 한 번도 작동이 잘 안 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사례가 생기면 또 수정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 설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하니까 일단 작동이 되었다 하는 게 일단 녹한다의 결과물이고, 요거를 더 어떻게 좋게 하려면 혹은 이게 잘못된 거라서 수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건 스스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는 아니에요. 그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VS 코드에서 하는 정보는 아예 없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적어 놓은 거라는 거를 여기 슬라이드에 이렇게 작성을 해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만들어 뒀어요. 카카오톡 채팅방 그 오픈톡방 검색하는 데 가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라고 검색하시면 그 채팅방 나오거든요. 한 200 몇 분 정도 계신 거. 거기에 비밀번호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8개의 숫자입니다. 2024-0101 2024년 1월 1일이다 라는 의미로 올해 비밀번호가 걸린 거니까요.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짓고요. 내일 6월 18일이죠. 내일 오후 8시 15분에 또 튀어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